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2025년 첫 번째 거래일이 출발했고, 그리고 올해의 대장은 바로 로봇이다. 이러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ETF를 사야 되는지 등등을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은 25년 증시 첫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불타올랐던 거는 뭐 단연코 로봇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봤다시피 항상 연초에 가장 먼저 달리는 친구들은 최소한 한두 달은 더 달리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최소 1월 달까지는 로봇주가 뜨거울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자,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잭슨 토르 이거를 출시한다고 하고,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거기에 이제 이 소식이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로봇주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는 바로 피지컬 AI가 될 거다. 참고로 피지컬 AI가 뭔가 봤더니 물리적인 형태로 AI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프로그래밍한 그런 움직임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AI가 적용되어 실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로봇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손입니다. 그 손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참고로 지금까지 기존 로봇은 관절을 제어할 때 정확하게 프로그래밍해서, 그러니까 검지가 살짝 움직이면은 뭐 약지도 조금 움직이고, 그다음에 약지가 움직였으면 중지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A부터 G까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움직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치킨 튀기는 기계가 뭐 그렇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었고, 세밀하고 미세한 동작을 펼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신경막 훈련을 적용하며 미세한 동작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은 이겁니다. AI와 로봇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로봇을 구동하는 모터, 감속기, 엔코더와 제어기 등과 내부 컴퓨터를 제어하는 GPU 기술이 더욱 부각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테슬라의 신형 옵티머스의 손은 손가락 관절 자유도가 DOF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22를 구현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참고로 지금 우리 손 있죠? 우리 손은 25DOF라고 하며, 그리고 얼마 전 옵티머스 2세대 그 친구는 DOF 11이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고, 사람 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은 제조 공정에서 노동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고 혁신의 바람이 불게 되겠죠. 이때까지 뭐 로봇은 무거운 것만 뭐 대신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것도 로봇이 할 수 있다.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닭뼈를 발굴하는 거 그것조차도 로봇이 하는 시대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의 의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해서 삼성이 보유한 AI와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레인보우의 로봇 기술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러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자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이 뭐가 있나 다시 봤더니, 휴머노이드 로봇은 크게 AI 소프트웨어, 외계 센서 및 칩, 모터, 정밀 감속기, 4개 센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적혀 있는 퍼센트는 부품의 단가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업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미세한 동작과 제어를 위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이 중요해 연구 자석을 활용하는 서브모터와 고정밀 감속기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는 뭐가 있는가? 감속기는 SPG, SBB테크, 로보티즈, 모터는 KNR 시스템, 로보티즈, 하이젠 RNM, 삼익 THK, 제어기엔 엔코드는 아지넥스텍 RS 오토메이션 사면이 있고요. 그리고 센서는 라온피플, 로보티즈가 있으며, AI 소프트웨어는 마음 AI, 클로봇,
시메스, 빅웨이브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코닉 오토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로봇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인탑스, 유진 로봇, 에브리봇, 큐렉소, 엔젤 로보틱스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 이 중에서 뭘 사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뭐 딱 찍어가지고 이걸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맞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힌트가 하나 나왔죠? 맞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애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한다는 거고, 그만큼 시장에서 매력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기업들을 한번 보자면은, 자, 오늘 상한가를 달린 SBB테크 뭐 하는 기업인가? 바로 감속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하이젠 R에는 또 상한가에 가는데 모터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다음으로 클로봇,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 26%나 급등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렌시스도 상한가에 도착했는데 대표적인 보픽 관련주 중 하나이며 감속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진 로봇과 SPG도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유진 로봇은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SPG는 감속기에 관련된 기업.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시피 6개의 기업을 봤는데 그 중에 3개가 감속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감속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감속기 관련주는 SPG, SBB테크,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상승의 주역은 바로 대기업이 그 로봇에 투자한다, 이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한번 보자면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1등을 꼽을 수 있고요. 오늘 바로 점상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베어 로보틱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포스코는 뉴로메카, SKO는 유일 로보틱스, LS 일렉트릭은 티라유텍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봐야 되는가?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늘려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LG전자는 가만히 있을까? 포스코는 가만히 있을까? 혹은 뭐 현대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명, 로보티즈라고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의 뭐 지분 투자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또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업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오늘 많이 오른 애들, 그 친구들을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좋고요. 물론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오늘 한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것도 뭐 잘못된 투자라고 말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고수익을 노린다면은 가장 먼저 달린 애들이 보통은 정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스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살 때는 항상 대장을 사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기업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인이라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ETF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대 수익이 그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또 안정성이 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연금저축계좌나 그런 곳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바로 라이즈 AIN 로봇 ETF 요거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연금저축계좌 했을 때 그때도 알려드렸던 ETF인데 오늘 무려 10%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SOS랩,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루닛, 솔트룩스 등등 딱 봐도 유망한 기업들, 야, 이거 뭔가 좀 한방 있는 애들을, 그런 애들이 몰려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로봇 소식을 뒤로 하고 다른 이야기도 봐야겠죠.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미국이 쉬고 중국이 오른다라는 말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네버다이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연초부터 중국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맞나? 계속 미국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이 왜 좋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과감한 경기 부양책,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중국 증시가 15%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한이길이,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잖아. 그러면은 중국을 개패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또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중국을 개패면은 개패일수록 중국의 부양 의지는 더 커질 수 있어서 오히려 호재다, 이러한 얘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증시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올해의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더 나빠질 곳이 없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정말 씁쓸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더 나빠질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나투자증권은 모든 리스크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며 실적 전망이 하향된 기업부터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점 매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외 경기 저점을 올해 2분기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거의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등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가? 바로 화학, 철강, 소매 요거부터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대표적인 사이클 관련주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기대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 화학, 철강, 소매 이 친구들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서 잘 맞추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픽은 완전 달랐습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올해 키워드로 스네이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맨날 뭐 연초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로만 만드는 거. 뭐 말장난에 가깝지만 한번 보자면은 각자 도생, 천연가스, 소프트웨어, 한국만의 강점, 일론 머스크 이렇게 5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을 뒤로 하고 뭘 사야 되는데 하고 봤더니 하나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2차 전지, 화학, 철강, 대표적인 사이클 관련주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반면 반도체, 플랫폼, 게임, 미디어, 화장품, 통신, 요거를 보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아예 전망이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반도체는 날씨 좀 따뜻해지고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게임 미디어는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때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저 연기금이 국장을 계속 사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것도 많이 씁쓸하네요. 연기금은 정해진 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국장이 뭐 15%, 미국장은 25%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미국 증시는 급등했고 국장은 급락을 했다 보니까 기존에 정해놨던 범위가 와장창 깨졌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증시의 12.3%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포트폴리오는 15.4%, 무려 3%나 괴리가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해외 주식 비중도 목표치가 33%인데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35.6까지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은 해외 주식은 좀 매도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만 단기간에 사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천천히 모아가지 않겠나 어쨌든 연기금은 플러스로 계속 사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텐베거. 실제로 먹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나 상승 여력이 크다면 그만큼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노리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권사들이 꼽은 텐베거 유망 종목은 뭐가 있나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의 중소형주를 꼽았다고 하는데 이름만 쭉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린샷 찍으시고 추후에 시간 되실 때 뭐하는 기업들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인 HVM, 세트렉 I, AI 의료 진단기업인 루닛, 반도체 기업인 에이징랜드, 서진시스템, 테크윙, 하나머티리얼즈 등을 꼽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디어유, 숲, 파마리서치 이러한 기업들도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폭탄 테러가 나타나는 해프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기리시 봤을 때는 테슬라에 좀 악영향을 주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안정성이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멍청이들 차를 잘못 골랐다 이렇게 표현했으며 실제로 차에서 왼쪽에 보다시피 폭발이 일어났는데 차체가 너무나 튼튼하다 보니까 문이 끄떡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호텔 로비거든요. 그 로비에 있는 유리창도 전혀 깨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 타이거 우즈가 GV80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완전 무사해서 관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테슬라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소식도 들려왔다고 하네요.
오늘 밤 테슬라 주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계속 하락했던 방산주.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불기둥을 다시 세워 올렸습니다. 일단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정부가 방산 산업을 신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급등, 또한 우크라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서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은 나오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다 이런 걱정도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비축 의무화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안은 법적 타당성과 법칙에 따른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유효성이 확인되면 국민 투표에 붙여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스위스 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나요? 저 기립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트코인 지금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금액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는 거의 확실히 인정을 받은 모습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신라면 투움바 드셔보셨나요? 저 길이 또 직접 해먹지는 않았고 지나가면서 한번 그 시식하는 거 한번 먹어봤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신라면 투움바가 글로벌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현지 생산을 이미 시작했고 국물 없는 라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불닭볶음면이겠죠. 그 부분을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북미와 남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크다고 하는데 월마트 내 메인 매대로 이동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KB증권은 신라면 투움바에 대한 판매 호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거기에 중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하며 목표 주가를 50만원에서 5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최소 2배는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엄청나게 강했는데요. 일단 1월달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섹터는 어떤 게 튀어오른지도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